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100일 동안은 역전의 용사들의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민주당의 승리의 그날까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예, 승리의 그날까지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성남시장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스픽스 방송에서 선거운동복이라는 것을 처음 게시하기 위해서 야. 제가 후보를 빨리 등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비후보 해도 써 되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여기 밑에 어디 있습니다. 있어요? 밑에 아주 조그맣게. 밑에 예비후보. 그거 안 보니까 성남시장 김지호로 보였어요. 예, 성남시장 김지호. 제 슬로건이 네, 뭐예요? 성남시장은 김지호. 간단히 아예 그겁니다. 그렇게 아예 직관적으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직관적이네요. 그냥 성남시장은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게시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장용진 르포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 오늘 하늘색 넥타이. 뭔가 아니, 의미가 별 있지 생각은 않습니까? 안 하고 이게 색깔이 저게 짙은 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색깔이 맞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요새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얘기들이 막 아니, 떠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새 당명 지으면서 새로 본인들의 그 당 색을 스카이 블루로 아, 왜 그러는 거야? 나 빨간색 옷 다 버렸단 말이야. 이거 다시 사야 돼? 뭐야 이거? 보류래요. 근데 다 정해져. 오류래? 예. 그거 좀 그 하던 대로 하라 그러세요. 예.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멋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10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공소 취소 모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준 상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요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죠. 요 공소취소 모임 있고 나서 출범식 있고 나서 잠깐 어떤 워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생했네. 오늘 아주 재밌다. 각각의 발언자들도 다 좋았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하는 게 그때랑 똑같아. 녹취록 그때 펑크 났을 때 밀어붙인 거. 네, 녹취록 펑크 났을 때 그게 뭐 말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청 개입 관련 녹취록이 이제 금방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굉장히 뜸을 들인 바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바로 탄핵 직전에 10월서부터 12월간의 그 명태균 정국에 있었던 그런 원내대표,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환상의 콤비였죠. 그 두 콤비가 윤석열 정권을 정말 끝내는데, 탄핵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하다 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공소취소 모임도 화끈하게 잘했다. 뭔가 격려를 하는 이 모습이고요. 과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 시절에 저랑 같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운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은 의원 모임이지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조작 수사, 증거 조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검찰들의 아나무인 적폐들을 주 3회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검찰 독재 정치탄압 때 2년 동안 활동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애정, 일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 격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105명이면은 민주당의 총 국회의원 수가 지금은 162명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모임이 오늘 탄생을 한 건데 선언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즉각 공소취소 촉구, 즉각 관련 국정조사 추진, 검찰권 남용 막기 위한 검찰개혁 완수 요 세 가지를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단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신지 각각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어려워. 전 참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난감했던 게 예.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갈 필요해요. 취지 좋아요. 예, 그리고 예. 당위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예. 저는 이거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몇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흐른다라는 느낌을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요거는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더라도 약간 로우키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약간 좀 세게 떠든다든지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 경우에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사실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연불보다는 제밥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 이 공소 취소 이걸 집중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어째 이게 선거용으로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지선용으로. 예, 그다음에 진짜 걱정되는 건 세 번째인데요. 이게 편가르기를 위한 어떤 뭐 이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로키 전략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부작용이 없겠는가. 아하. 두 번째, 지선용으로 악용될 의지가 없겠는가. 세 번째, 이게 편가르기 하는데 분명히 지금 현재 악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둬도 좋을까? 네. 근데 지선용으로 모임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써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제일 뿌듯했던 것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하는 역시, 장면 보면서 그쵸, 그쵸.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후퇴, 문제주의 후퇴를 막은 두 명의 거장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진짜 감옥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브라질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위기의 민주주의인가 하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 영화의 주인공 바로 그 룰라 대통령인데 영화는 안 만들었지만 룰라와 똑같은 길을 걸었고 마지막 순간에 그 검찰과 사법 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재명 대통령 둘 다 너무 인생 경쟁 닮았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그리고 지금 국힘당이 윤석열과의 이 단절을 예.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자멸하는 상태거든요. 네. 굳이 이걸 아. 지선에 써야 될까? 무슨 굳이 말씀인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예. 더군다나 현팀, 이게 네네. 부작용의 가능성이 우려가 있는데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키님이 다 같은 이잼 지지자들인데 참 답답하다. 홀로 걸어서님은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주셨고 들어보고 좀 생각들 하세요. 비난만 하지 말고 히로에랑님이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한마디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인 가운데 공치무 모임을 보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한민수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심리학 그림 같은 걸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 어떻게 보이세요라고 했을 때 각자 다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그림인데 그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키스하는 남녀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항아리로 보일 수도 있고 예. 무슨 이런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보기에 따라 그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 오늘에 있었던 그 공소 취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어떠한 그 각자 갖고 있는 입장과 어떤 주장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지지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이 되게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걸 마냥 비판할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옹호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각자 위치에서 해석하면 돼요. 아까 댓글에서 현명하게 남겨주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 중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시비 아닌 시비를 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켜봐 보시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심각한 정치 중립성 상실한 검찰들이 그동안 검찰권 남용을 했던 거는 누가 봐도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망시키려고 했던 것은 우리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국정 운영에 정말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재판을 재속해라 뭐해라 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마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인단 그렇죠. 말입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 대통령을. 그래서 아마도 이 모임에서도 그러한 원천적으로 이런 주장마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지를 모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지난번에 뭐 합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당내 의견이 다른 분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어떻게 보면은 토의를 하고 생각을 이렇게 서로 교환했던 과정이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안 하나를 너무나도 정치적 쟁점화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심이 듭니다.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24년 총선 전에 당시 윤석열 때였죠. 제가 뭐 모임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의원들 모임도 아니고요.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을 모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퇴진과 혁신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퇴진과 혁신은 무엇을 만들었냐?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분들 아. 그리고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정치 지망생들 모여라 해서 오, 취지 좋아. 좋죠. 그 예. 모임을 만들어서 사실상 제가 대표격을 했었는데 제가 엄청난 공격받았어요. 왜요?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왜냐? 지금 탄핵을 벌써 이야기하긴 이르다. 아이고야. 그러한 얘기로 그런 모임을 만들었냐고 비판하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임세윤이 탄핵 얘기 잘했네. 미리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고 봐서 얘기한 거지 당시에는 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섣부르게 이제 막 출마하려는 신인이 벌써 탄핵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마치 민주당의 전체인 의견처럼 본인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봤을 때도 지금의 모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인 모임 혹은 개파 모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저는 이 본질을 봤을 때 이 성분을 보면요 또 막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의 성격이 달리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예.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 모든 사안을 지켜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자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관점에서만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시영 님이 영희 누나 어디 갔수라고 하셨는데 월요일은 제가 나옵니다. 황현실이 나오고요. 내일 영희 누나가 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도 사실은 조금 내용이 갈리긴 해요. 지금 이제 이 공치무 탈퇴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당대표에 대한 좀 비토 말씀도 하시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행사 직전에 한 여성 지지자가 정청래 제명하라 제2의 윤석열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마치 이게 이제 이 모임의 공치모 모임의 취지인 양 이렇게 또 비춰지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대변인님? 임세훈 선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고 합당 이슈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 이후에 합당이 중단되고 가시도친 말들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격화돼 있는 가운데 갑자기 대규모 의원들이 의원 모임을 추진하는데 누가 봐도 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거 조금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 가입을 할 때 초기에 그 말씀하셨던 박수현 대변인하고 한민수 비서실장이 당시에는 이제 가입이 안 됐다가 추후에 가입이 되신 거예요. 명단에 안 올랐었어요. 예, 처음에 명단에 뭐 신청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떤 큰 갈등이 있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저는 합당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정말 그런 우려하는 개파 모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럼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재판에 어떤 밑바닥이라고 했은 증거들이 검사들에 의해서 다 조작되고 그렇죠. 증언이 다 오염되고 조작되고 그런 증거물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부터 대장동까지 쌓이고 폭로되고 계속 했잖아요. 아니 잘못된 증거로 기소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보다 더한 정치 탄압을 받고 그리고 조작 수사로 조작 기소로 이렇게 고초를 지난 3년간 당했는데 퇴임하고서도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원 모임의 성격을 앞으로 좀 지켜보시고 그때 정말 개파적인 성격이 강하고 뭔가 권력투쟁적인 요소가 가면 그때
비판해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아. 다른 상황하고 다르게 이것은 대통령의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조작 기소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한 2년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좀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왜요? 아마 임세훈 소장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 만약 그런 뭔가 검찰과 수사기관과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으로 수사가 들어와. 겁나죠. 네. 여기 그 건은 표본 있잖아요. 표본. 그렇습니까? 보복 수사. 그 건은 넘어가는데 다른 건으로 괴롭히고 정말 고초를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그래서 사실 의원님 모으기도 쉬운데 이번에 막 100명이 모였다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검찰의 보복에서 뭔가 좀 타켓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 모임을 추진하는 모임도 각별히 개파색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지금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요게. 근데 김병주 의원 이번에 네. 경기도지사 출마를 철회한 전 최고위원이죠. 일단 이런 조금 약간의 논란들이 있어서 이거 모임에 사실 이름을 올렸다가 뺐어요. 글쎄 이제 사실 이게 더 분위기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소 취소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제가 그 로키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번지는 게 문제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주 의원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제 사퇴하시는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조금 애매해졌다. 사실 뭐 제가 김병주 의원을 굳이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예,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근데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역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유 이재명 어쩌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 이재명 이름에서 들리다시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뭐 한 1년 이내, 그러니까 수개월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되신 새로운 동지들이죠. 아하. 네. 자, 그런 분들이 이 공치모에 많이 관여되어 있다. 또는 많이 그래요?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의 그래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느냐? 이게 뒤늦게 합류한 사람, 뒤늦게 친명이 된 사람들이 자기 자리 찾으려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박수현 대변인이라든지 뭐 한민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신 이유도 어떤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아까 뭐 이상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뭐 정청래 어쩌래라는 네, 그렇죠, 분들 이런 분들이 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정개파적인 모임이라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적 압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증거들을 우리 국민들 앞에 싹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화영입니다. 자, 이화영 아까 지금 대북송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1차, 2차 같은 대북송금으로 2번 기소가 됐습니다. 1차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고 2차가 지금 재판 중인데 이 2차가 지금 이번에 공소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시다시피 이제 김성태가 이제 말 다 뒤집고 연어술 하면서 파티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화영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화영에 집중을 해야지 이재명 공소 취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화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다들 없으신지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더 오해를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대장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에서 현재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김용 부원장이십니다. 김용 부원장 재판에 대해서 관심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있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고 그 밖에 근데 여기 공치모에 계신 의원님들 제가 못 봤어요. 아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규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유동규의 진술과 김만배 남욱의 진술이 틀려요. 유동규가 지금 고립되고 있고 김만배 남욱의 진술이 또 달라지면서
이게 그동안에 검찰의 진술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거야, 지금. 다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말씀하셔야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정말. 이런 거 안 하고서 하면은 사실 오해받기 딱 좋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근데 이제 장용진 기자 같은 분이 10명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도 벌써 그 다 해결됐을 거예요. 이 발언, 근데 네. 솔직히 왜 그래 또? 에이, 아니, 에이. 괜찮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후보 옷 입고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사실은 막 우리가 유시민 작가도 막 비판하고 이러는데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어준 씨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그런데 막 이게 지금 합당론 되면서 저도 참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도 지금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다 같이 가족처럼 원팀으로 하다가 왜 다들 그냥 원수처럼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헤쳐나오는 데 있어서 뭐 한두 사람이 힘 모아갖고 여기가 돌파한 거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지금 막 원수처럼 막 집신 발기처럼 당신 말이야 이 당 땡땡 이거 말이야 당 지도부 누구누구 어떻게 생각해 맨날 물어봐요. 답하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당 부대변인 당 대변인인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기자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비판할 그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꾸 이렇게 하셔야 저희가 엉뚱한 일 안 하죠. 공치모도 그래요. 자꾸 비판을 하니까 또 인원도 늘려나가고 뭔가 좀 완성된 그리고 더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잖아요. 전 비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막 우리끼리 막 원수처럼 아니 왜냐하면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밥도 잘 먹고 손도 잘 잡고 다니고 선거운동도 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우리 지지자들끼리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아하. 욕을 하고 막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전당대회 때 2달간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후보들을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네.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시켜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선을 직접 뛰시다 보니까 아니, 굉장히 진짜 이제 진심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된 지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고 거의 돼가죠. 거의 다 예. 돼가고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뭔가 국정 운영도 안정되니까 이제 조금 편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때 계엄 전에 계엄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그 당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법원에서 이틀 만에 파기환송 나왔을 때 그때 시간 한번 되돌아보셨을 때도 이렇게 싸우실 건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셔서 물론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전히 윤석열 있었던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 공기업의 사장도 있고요. 지금 이제 곧 지방선거겠지만 뭐 어떤 지사, 시장, 구청장 다 윤석열 때 있는 사람 그대로 있어요. 대통령 한 분 바뀌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우리 당이 어쨌든 그때는 집권 야당에서 여당을 바꾸긴 했지만 한가하지 않고요. 김건희 1년 8개월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내란이 끝났다고 지금 우리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전히 있어요. 빙의 한번 해주세요. 김건희 여기 또- 좀 안 나오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김건희를 못 보니까 까먹고 있었죠, 김건희. 분노를 안 하고 있어. 분노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김건희는 우리가 안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그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분열하고 깨지고 싸우는 걸 지금 김건희는 즐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참으실 수 있겠어요? 김건희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드릉. 아유 내가 말이야 지금 감옥에는 있지만 내가 조이대랑 해가지고 다 재판 다 정돈해놨어. 아유 보니까 민주당 지들끼리 밥그릇 싸운다 그러는데 이럴 때 먹이 더 던져줘. 어머, 어머. 지들끼리 싸워서 어머. 분열하라고. 그리고 지금 지들끼리 싸우면 나는 좋아. 나는 왜냐하면 우리 서기열 오빠 사람들 아직도 닭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기열 오빠는 감옥 못 나오지만 나는 나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야?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될 거예요. 어떡해. 열 받아야 안 받아? 절대 싫어. 열 받아야 안 받아? 지금 이럴 때예요. 지금 이거 갖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약간 이제 미친 짓 이 발언 때문에 사실 국힘이 이걸 또 받아서 비판하고 뭐 여당 내에서는 이걸 통해서 더 결집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게 또 다시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디테일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면 끝이 없어요. 아. 지금
사실 제 이 자리에서도 한마디 하는 거 한 그 단어 몇 개를 쏙 뽑아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 작가 이게 말씀하시던 전후 냉면을 보면은 뭐 그저 그래요 그냥 되게 평이해요. 그러다 이제 요물이 이 말씀이 조금 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지는 뭐냐면 아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진짜로 많은데 그걸 하지 않고서 왜 국민들한테 자꾸 서명운동을 하려고 그러느냐. 서명운동 말고 더 할 일이 더 있지 않냐. 그거는 정말 그 야당일 때, 소수일 때나 쓰는 방법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조금 그 감정이 좀 고조되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아니라 사실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뭐 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친 짓까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뭐 조금 걸릴 수는 있으나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질 이유는 없어요. 지금 국힘당이 이걸 이거 바로 받았느냐? 한 2, 3일 있다 받은 거거든요, 이거. 우리 내부에서 미친 짓. 오히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유시민 작가가 말 잘못했다. 그래, 좋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말 잘못했다고 물고 늘어진 것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두 가지가 상승 효과가 나가지고 국힘당이 덥석 물 수 있게끔 국힘당이 한 며칠 동안 물질 않았어. 근데 물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아, 우리가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꼬투리 물고 늘어지지 그러지 말자. 말자. 왜 우리끼리? 왜 우리끼리? 더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싸울 때 취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취지가 있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말 한마디 콕 잡아서 그 말 되게 더럽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그래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대통령이 뒷받침이 못 될지언정 왜 이렇게 점수를 까먹는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입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좀 호소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 대한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시 대통령께서 입법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시행령이나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거에 이면을 좀 살펴보자고요.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 거로 저는 느껴지고 읽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0석 가까운 여당, 그다음에 범여당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의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1년이 아직은 안 되긴 했지만 역동적으로 시작했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이만큼 자리를 잡아놓은 건데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방금 장난처럼 얘기 드렸지만 지금 뭐 지자체장 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때 사람들이고요. 지금 뭐 남아있는 공기업 그 산하기관 다 윤석열 때 사람들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무언가 할 때도 계속 걸림돌이 있고 발목 잡히가 계속 되는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막 가고 싶은데 뒤에서 계속 끌어당기니까 그 선 좀 끊어달라고 뭘로? 입법으로 해서 끊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대통령은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외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예, 민주당이 저희가 많이 힘을, 좀 여당으로서 힘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국민의힘이 문제인 게 요걸 또 딱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공소 취소나 무죄 판결 받으면 될 일을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소 취소 모임이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 의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낸다든지 뭐 어떤 액션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혹시 만약에 그런 말을 잘못하면은 당신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없고 그냥 국정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소재로 굉장히 공격 소재가 될 수 있고 정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뭔가 가려운 것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잘만 하면 악용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도 뭔가 우려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너무 세게 비판을 하면은
내란 잔당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국힘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쿨다운 할 때가 됐다. 이 합당 관련해서 너무 뜨거웠고 그 여파가 그냥 여기까지 넘어온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는 한민수 비서실장, 박수현 대변인이 이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파 모임의 성격은 없어진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제 좀 대통령님이 좀 편안하게 국정에 전념하고 대통령직에 내려오셔서 은퇴하셨을 때도 아주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 내려와서도 막 주 5일 재판받아도 다니고 안 되지, 안 이렇게 되지. 살아야 됩니까? 그 재판 비용도 몇십억 들어요. 예. 그러면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게 이제 사실 이 모든 사안들이 합당 때도 감정을 좀 빼고 좀 되게 쿨다운해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게 감정 섞였죠, 친분 관계 섞였죠, 뭔가 섞이다 보니까 이게 지지자들부터 이제 막 이게 얘기가 막 분산이 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 지금 한참 5천 막 900까지 오늘 갔는데 주식시장도 갑자기 과열되면요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 오, 사이드카.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좀 진정해라. 시장 진정해라. 좀 진정하고 조금 한 다음에 시장을 재개하는 게 사이드카인데요. 지금 이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사이드카 발동이 필요합니다. 아, 멋있다. 이거 지금은 명언이다. 쿨다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인 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힘당 얘기 사실 국힘당이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죠. 지들이 못해. 니들이나 잘해라 이놈들은. 아니 그렇게 무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한남동 가서 그 난리를 쳤어? 어? 그리고 왜 무죄 받으면 되지? 왜 그 면회 가서 난리치고 아이고. 또 왜 그 서울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실질 짰지 장동영. 그리고 지들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아, 지들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네. 아니 뭐 거기는 하나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죄 받으면 되는데 왜 핸드폰 들고 뒹굽니까? 어? 예. 그리고 왜 자꾸 뭐 숨기고 그래? 뭐 핸드폰 없애버리는 사람도 많다며요. 네. 뭐 비합본 왜 없앱니까? 무죄 받으면 되는데. 자, 국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쿨다운 좀 하자, 민주당.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냥 30분이 금방 가요. 이 얘기를 하면은 30분이 금방 가요. 언제 30분? 바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자 장동혁이 전륜에 이제 안 하겠다, 전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국민의힘이 들쭉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내내 사실은 장동혁 사퇴해라, 흔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집안 싸움이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의총이 열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뭐라 할까요? 맹숭하게 끝났어요. 관련해서 조은희 의원이 한 이야기 24초 정도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의원님 그 장 대표님 지난 금요일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대표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의원들도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비밀 투표를 한번 물어보자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요. 예. 사실은 막 오늘 뭐 배현진 관련한 징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당명 바꿀지 말지로 거의 한두 시간을 얘기하다가 거의 끝났대요. 그러고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하고 단절은 못하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도 좀 당명을 바꿔보자. 그건 할 수 있죠.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자기가 가장 쉬운 걸 하겠다고 한 5, 6개월 동안 당명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아, 일을 이거는 쳐놓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걸 5, 6개월간 했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투표 참가인들한테 지난 선거, 지지한 선거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비례정당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약간 이제 고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당명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특히 그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비례정당 이름을 안 쓰면 막 자유한국, 그러니까 2개, 3개 찍는 거예요. 비례정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은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구나. 무슨 공화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보면 3개 찍었어. 그래서 의혹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명을 바꾸면 정말
쪽박 찰 수 있는 거예요. 뒤늦게 안 거지. 이거 이렇게 바꾸면 정말 우리 지지층에 못 찍을 수도 있다. 우리 지지층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차. 이거 당명 바꾸면 안 되겠네. 이제야.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결국 이 정당은 하다 우리가 제일 쉬운 당명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명도 못 바꾸는 그런 당으로. 무능력한 정당이다. 그걸 그리고 그 뭐 국민의힘을 또 뭘로 가리고 뭐 청년들이 가리고 별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뭘 하려면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뭐 수기도 하고 뭐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하고 저려는 못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제일 쉬운 거 당명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당명 바꾸면 사람들이 여기 점 찍으면 국민의힘인지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못 찍어. 지지자들이 못 찍는 거야. 그걸 이제 알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됐다. 저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창피한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에 공모하겠다고 현수막도 걸고 뭐 아니, 수천 수백 개 뭐 공모 받아가지고 지금 뭐 2개로 압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당하게 쓰면 되지. 왜 또 이제 와서 못 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지효 대변인님 지금 옷 입으셨지만 네. 지금 수많은 그 지자체에서 선거 나가신 분들 이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랑 다르니까 그분들 다 이미 국민의 옷 찍고 뭐 공보물 만들고 명함 만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막 이름 갑자기 바꾸면 그건 죄다 다시 제작해야 돼요. 예. 그럼 그 원성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 투표율도 낮고 관심도 낮다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내가 익숙한 이름이 가장 또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당 보고 찍거든요. 그렇죠. 뭐 솔직히 이게 좀 지방자치 선거가 개선돼야 될 한계이긴 하지만 거의 당 보고 찍지 사람 보고 찍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이름을 바뀐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낮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폭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장동혁 대표 리더십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뭐 국민의힘이 됐든 뭐 국민의 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뭐 못 견딜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자기 말을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리더십에 손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이번에 당명 바꾼 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시간과 돈을 많이 썼는데 심지어 그 간판도 바꾸면 제가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막 떼고 있더라고요. 중앙당에 옆에다가 이렇게. 뭐 붙이고 뭐 사진 찍고 이러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 그런 짓거리까지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스르륵 지방선거 이후를 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간판 바꾸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그 건물 팔고 당 해산하십시오. 그냥 그게 편해요 차라리. 뭘 해도 뭘 이렇게 이름 바꾸고 해. 뭘 자꾸 예. 이름 바꾸면 사람도 안 바뀌지. 메시지도 안 바뀌지. 정책도 안 바뀌지. 근데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이 되게 허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다시 그런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네. 예. 자기 딴에 얼마나 돈 많이 들였겠어요. 나름 준비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총회 벽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 보니까 되게 뭐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 몇몇 분들은 되게 격앙이 돼 있는 듯한 표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뭐 격앙된 소식이 밖으로 삐져 나오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일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도 없는데 지지 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일하는 능력도 천만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같은 사태가 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당명 바꾸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뭐 무무힘 이러니까 되게 간혹가다 저도 실수할 때 저도 있어요. 실수요. 우리 국민의힘 네. 덕분입니다. 뭐 네, 이렇게 할 때. 실수해. 그래서 빨리 좀 바꾸기를 바라는데 그걸 못 바꾸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당명을 바꿨는데 그 바꾼 당명으로 지선을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당명을 쓰기가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뭐,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조롱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명 바꾼다고 네, 하니까 미련당, 뭐 별의별 당이 열공. 뭐 그 당도 있고 뭐 차라리 뭐 민자당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모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비판을 받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2개로 압축된 게 뭐 미래연대 하나가 있고 또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지금 뭐 당내에선 분란이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저륜과의 절연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호개인을 품고 핵심 가치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이 빠졌잖아요. 윤이 빠졌죠. 그러면 친윤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친윤 연대 줄여서 미친연이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욕이 아니라 미래친윤연대잖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대 네. 새정연 이것처럼 미래친윤연대.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드렸다가 그때 세정연 쓰면 막 다 가서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괜찮다. 그 각종 이런 조롱들이 나오니 이것도 또 부담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오늘 의총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받은 게 뭐였냐면 배현진 의원이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이분 지금 당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국힘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윤리위에서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약간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장동혁 대표의 뒤통수를 발로 차겠다. 요 장면이 오히려 이슈가 됐어요. 와, 배현진 의원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회심의 비소, 섬뜩한 비소 뭐 이러면서 기사에 이 제목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이 배현진 씨가 MBC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양치 사건. 양치 사건도 있고 이른바 배신자 뭐 프레임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런 분야에 대해서 내공이 굉장히 단단할 것이고 또 기억하는 장면이 그 본회의장에서 진성준 의원한테 당시 이제 민주당이죠. 진성준 의원한테 어쩔래 가가지고 막 때려가며 그 장면 그런 알죠. 장면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저분이 본인이 손해보는 일이나 본인한테 뭔가 해가 된 일에 대해서는 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장면은 일부러 저기 다리를 꼬은 거 보면은 참 이게 또 배현진 의원 키가 또 커요. 아하. 그래서 저게 분명히 다리가 달 거거든요. 툭툭툭툭 이게 쳤어. 칠 몇 수도 번 있을 쳤어.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여차하면. 저게 저 샷을 바라고 앉았겠죠. 아무래도 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인으로 굉장히 오래 종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방송국 기자와 데스크에서 좋아할 거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딱 치고 그렇지. 정말 이럴 겁니까? 이런 거 위에서 다 찍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또 하루 이틀 딱 자료 화면으로 다 도배가 되고 오늘은 이제 저 뒤에 갖고 딱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투샷으로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뭐 대립되는 모습.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동훈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팬클럽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정치인은 출사,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야 돼요. 우리 정치 왜 합니까? 다리 꼬고 앉기만 해도 저렇게 아니 모든 언론사가 다 저걸 못 끌어내요. 국회의원이니까. 못 끌어내지. 국회의원 또 그렇죠, 뭐 그렇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당에서 제명시키려면 당 의원들의 어떤 합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어떻게 하면 장동혁을 연맥이고 괴롭힐까? 이것에 대해서 밤새 연구해서 그 다음날 시전을 하고 있다. 장동혁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예. 근데 장동혁은 끝까지 못 번쳐 이렇게. 못 번쳐. 근데 요새 장동혁 별명이 돌부처랍니다. 아, 돌붙여요. 예. 표정 관리가 요즘엔 좀 되더라고요. 원래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마늘하고 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토를 했잖아요. 제가 마늘하고 쑥을 많이 먹고 많이 있습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많이 먹고 조금 이제 그런 성정은 조금 관리하는데 예. 지금 능수능란해졌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아니 단식 9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단식하면서 9일이나 그래요? 했잖아요. 예. 8일인가 9일인가? 네. 8일. 8일 했죠. 예, 8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1.5선 그러니까 1.5선이라고 하죠. 네, 그 당대표로서의 이제 그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면서 그냥 성질 많이 죽이고 뭔가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단 그래서 장동혁의 단식이 마냥 나쁜 건 아니라 체질 개선도 분명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런 성격 개조도 좀 된 것 같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놓고 근데- 윤리위에 징계 맡기고. 아니 그런데 내려놓을 때 몸무게를 내려놓고 말아야지 정신줄을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윤어게인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1심 판결 받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들을 절연해야 됩니다. 이런 망언을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F인 것 같아. F야. F야. 정신줄을 내려놨어요. F라서. 정신줄을 왜 단식할 때 내려놨어요. 장미 하나 꽂아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리마리오 사건 있죠. 이 말이요? 저기 근데 저 사진 보면서 저는 배현진 의원은 마이너스였어요. 저분이 아, 그래요? 지지자들은 환호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친한 게 뭐 한동훈 지지자들은 환호했을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국힘당 지지자들 또는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배현진한테는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아하.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한 저 태도라든지 저런 모습이 언론 플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장동혁하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잔기술이죠. 그러니까 배현진은 컨텐츠가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언론 플레이나 신경전 저런 장기술밖에 없다 보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저 사람은 이제 그 이미지 소비가 끝나면은 조용히 물러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과 비슷한 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도 그렇죠. 보면은 잔기술에만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는 신경전이나 뭐 말싸움, 깐족댐 이런 걸로 지금까지 해왔지 컨텐츠가 없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러면 그 이미지가 소모되고 끝나면 걔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고.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 한동훈은 지금 이제 전국 순회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 대구 내려간다고. 대구 내려가고 부산도 내려가고 예. 지금 부산도 한동훈이 부산에서 출마하나 뭐 이런 얘기 돌고요. 대구에서 한동훈이 출마하나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간만 보다가 나오지 못할 거다. 그 지역에 나가려면 그 지역을 자신의 이제 한동훈이 거기를 나간다. 대구나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또 항상 보면. 할 줄 아는 건 깐족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그러니까 어디 지역 나갈 건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를 나갈 건지 재보궐을 나갈 건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정치를 할 건지에까지가 간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좀 큰 정치를 하려면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손해를 보든 뭐 아니면 이득이 되든 어떤 그 순간순간에 결단을 해서 지지자들이든 대중에게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계속 여기저기 간만 보고 있잖아요. 또 간 보면 고혈압이나 걸려 그냥 짜가지고. 간만 뭘 할 수 보다가 있습니까 고혈압이나 우리가. 걸린다. 예. 이게 이제 한동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치인이 뭐 건달이 아닙니다. 탤런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 어디 저처럼 선출직에 도전을 해서 공직자가 돼서 그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받아갖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게 정치인이죠. 본인 탤런트로 하는 거야. 아니 막 어디 가서 뭐 락 콘서트 비슷하게 하고 아니 출마를 해야지. 출마를 해서 본인이 당선되거나 그럴 생각이 없으면 자기 지인들을 당선시키거나 자기 계보에 있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가만 보십시오. 지금 김근식 그 송파 당협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개 왔다 갔다 해요. 예. 최고위원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밀려 떨어졌잖아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에 따르면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도 될 수 없다. 벌써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본인도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든지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든지 하다못해 구청장이라도 출마를 해서 본인의 힘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하. 자기가 여태까지 어디 선거 나가서 당선된 적 있어? 당선도 안 된 사람이 당시 출마한 적이 없잖아요. 당시 출마한 적이 집권 없어요. 여당의 당대표를 2번이나 한 거예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고 결국은 자당 대통령하고 싸우다가 대통령이 나 못 참겠어 하다가 그냥 계엄 일으키고 탄핵되고 국민의힘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한동훈의 책임도 큽니다. 예, 국민의힘 한심한 국민의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다시 분위기를 밝게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 우바 브라질 대통령 같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67년 만에 이 관계가 격상됐어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요거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님 그리고 브라질 대표단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간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저와 룰라 대통령께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한 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로드맵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K 화장품, 우주, 방위산업, 뭐 항공, 미래산업 분야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김혜경 여사가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랑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를 입으셨는데 이게 이제 브라질색을 상징하는 색을 일부러 입으셨다 그러고요. 전태일 평전을 선물해주고 또 이제 브라질 영부인과 이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의 그림을 그린 드로잉 케이크를 선물을 해줬대요. 요런 케미 이 발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으로 3선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룰라 대통령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자서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어요. 실무 단위에서. 그런데 그런 어떤 서신의 교환이라든지 어떤 만남이라든지 전화 통화가 이 룰라 대통령이 그냥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수반이다 보니까 이 야당의 당대표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공개하는 게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다. 이제 그쪽에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이에 그런 교류가 있었군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로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 행로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소년공 출신. 두 분 다 소년공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프레스에 팔이 껴가지고 이 팔 적팍을 제때 못해서 팔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예.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룰라 대통령도 프레스에 손가락을 잘리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지독하게 고생하고 노동자라서 탄압받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뚫고 정치인으로 다시 회생해서 대통령까지 간 그 모습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도 굉장히 좀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였고 무엇보다도 룰라 대통령 자체가 모진 정말 그 검사들의 그 브라질 검사들의 사법 탄압을 받은 거예요. 너무 비슷해. 그래서 감옥까지 실제로 갔어요. 네. 580일인가 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룰라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러한 검사들의 사법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좀 교류를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오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길게 진행되다가 이번에 뭐 그 전에 G20에서 잠깐 만나 뵙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조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무슨 깐부 같은 느낌? 서로 만나서 막 악수하고 껴안고 막 이러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브라질 같은 나라도 이렇게 검사와 판사들이 사실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룰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룰라 대통령의 후임까지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사실 룰라 대통령이 그 오랫동안 정치 변방에서 고생하셨어요. 3수하고 4수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3선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퇴임을 해요. 그리고 후임자한테 물려주죠. 근데 그때부터 사법 쿠데타, 검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보수 정권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제 구원투수로 다시 등판하려고 그러니까 이 검찰과 그 브라질 사법부가 룰라 대통령한테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또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데 그걸 다시 극복하고 나오셔서 지금 다시 당선이 재집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후진국을 빼고. 근데 소위 말하는 중진국 이상 선진국 쪽으로 갈수록 사법부, 검찰에 의한 쿠데타 그리고 그들에 의한 그 권력 장악 그리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왔었고 그 구체적인 예시가 브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브라질 이 경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뒤따랐던 게 바로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룰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연결된 그렇네,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잘 맞네. 예, 전태일 평전 이거 이번에 그 선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울컥했거든요. 진짜 예. 그렇죠. 소년공. 눈물이가 갑자기 울성울성해지는 예, 진짜 느낌이 알겠어요. 들 정도였습니다. 예. 세 분 다 아마 비슷한 그런 어떤 예. 인생 역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오늘 양국의 대통령 부인이 부부가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상춘제에서 치맥 파티 한대요. 예,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부대변인님?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국빈 방문입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 초대한 첫 국빈 방문으로 이제 룰라 대통령이 온 거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두 분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약간 동지 같은 관계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당연히 또 이 두 분들의 특징 비엘리트 출신. 그다음에 비기득권, 비주류. 그런데 단지 국민들의 그런 지지, 대중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룰라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집권 동안에 빈곤층 지원을 하고 빈곤층 지원책을 확대해가지고 실제로 그 빈곤층 감소했던 걸로 굉장히 또 그 지지세를 받고 있고요.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뭐 기본소득이나 뭐 기본 뭐 주택 뭐 이런 부분 강조하고 실제로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그런 걸 실험을 해냈고 성공을 했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 안전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 두 분이 정책도 비슷하네요. 비슷한 그러고 것들이 보니까. 많죠. 예.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침이 있어서 실제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점도 맞아. 예, 비슷하고요. 예, 테러도 당했었고. 그렇죠. 테러도 당했었고 또 이 두 분이 또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아시겠지만 한다면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룰라도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다고 해요. 룰라 대통령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제일 강점이라고 보는데 룰라 대통령도 그러니까 대중연설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현장 중심 정치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SNS든 온라인이든 현장 잘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대단한 강점이라서 이 두 분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많이 닮았기 때문에 또 나랑 닮은 분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반대편인데. 그렇죠. 네.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닮았다는 걸 알아. 아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애틋해. 예, 우정 같은 그런 예. 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하시자마자 갑자기 경제적으로 확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룰라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룰라가 집권하는 동안 브라질이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사실 브라질이 자원 강국이고 영토도 넓은 나라 아닙니까? 없는 게 없어요. 브라질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석유도 있고 뭐 온갖 자원,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목재도 있고 악어도 있고 없을 것 다 없어요. 악어도 있습니까? 이게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때 브라질이 미국이 될 뻔했던 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미국이 될 뻔했던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한동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 기간 동안 아주 급성장을 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쯤에 브릭스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죠. 예, 예. 브릭스가 그 이제 브릭스의 B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러시아, 예. 인도, 차이나. 차이나 그래서 브릭스. 이게 거기서 망한 우리가 브릭스. 제일 그 관심을 갖던 게 사실 브릭스 B였거든요. 그런데 그 브릭스의 그 B, 브라질이 그 룰라 대통령이 퇴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전직하합니다. 아, 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반복되고 예, 우리로서 보면 예, 왠지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예. 그래서 이 양국의 정상이 우정만 나눈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실질 협력, 정치, 뭐 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게 또 좋은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그냥 이렇게 관계만 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거,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도 쏙쏙 빼서 다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MOU도 많이 맺었고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원재료 그런 자원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반도체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런 예. 부분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산업에서도 더 발전이 될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대통령 중심은 우리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지 우정만 나누고 치맥만 나눈 건 아니다. 실용외교 그렇죠. 총 10개 분야에 있어서 MOU를 체결했다. 지금 방산 분야가 되게 그 관심을 그럼요. 받고 있는데 브라질이 사실 방산 강국이에요. 아하. 실은 이게 우리가 브라질 방산 무기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전자 장비를 빼고 나면은 미국만큼 방산 잘 만드는 데가 사실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 입장에서는 전자 장비가 합쳐지면 그리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합쳐지면은 자기들도 벙벙 날 수가 있는데 이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데 MOU가 이번에 체결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KF-21이니 뭐 FA-51이니 이렇게 전투기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못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 수송기 같은 큰 걸 못 만듭니다. 브라질 수송기도 알아주는데. 그렇죠. 네. C390이라고요. 예. 이게 이제 원래 만들 때는 미국의 C130보다 3배가 좋은 항공기라고 해서 C390이라고 만드는데 이걸 우리나라 가져와서 MCX 계획을 지금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예. 이 MCX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 게 많아요. 공중급유기도 만들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해상 초계기도 만들 거고, 원래는 지금 일본이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든 그 초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걸로 좀 틀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나라가 지금 향후에 이게 여객기도 될 것 같고, 먼데 가는 여객기는 안 되지만 국내에서 지금 그 도서 벽지 있지 않습니까? 뭐 백령도라든지 또는 울릉도라든지 또는 뭐 이런 곳에 가까운 곳 이제 국내에 있지만 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는 곳 이런 곳들에는 그 소규모 운항 같은 경우도 이런 항공기를 투입할 거라고 해요. 아하, 네. 9시가 다 되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역시 챙길 걸 다 챙긴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이제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급속히 지금 뭐라 그럴까 악화됐다고 그럴까요? 지금 뭐 거기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떤 공산품을 만드는데 원활한 원재료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AI면 AI, 반도체면 반도체, 수소면 수소, 모든 그러한 제조업 기반 산업이 고루고루 첨단 산업까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교류에서는 서로 보완해 줄 점이 많고 굉장히 환상의 파트너다. 저는 아하, 그렇게 생각하고 예. 양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의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가 격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수송기를 우리가 몇 대 더 사고 그렇죠. 우리의 전투기나 훈련기를 또 수출하고 또 우리나라가 탱크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전차. 브라질 같은 나라는 전차도 또 필요해요. 그런 걸 서로 맞교환하는 그러한 협력 교류형 경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2-3303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제철 생선회 전문 목포 경영푸드,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제철 숭어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문 즉시 작업하는 찰지고 달콤한 제철 숭어회 400g 플러스 초장과 와사비 간장 이걸 다 해서요 22,900원에 모두 다 드린다고 합니다. 스픽스몰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역전의 용사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성남시장 예비후보, 네, 장용진 르포닷컴 대표님,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고요. 또 같은 시간에 내일 역전의 용사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들어오시면서 바로 눌러주세요.